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노시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키다사의 비스켓 조이너를 구매했거든요. 비스켓 조이너라고 들어보신,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보통 어지간한 경우에는 이게 장비가 좀 복잡한 장비라서 사용을 못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드디어 오래전부터 써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구매를 해서 제가 언박싱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장비를 사실은 사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그 페스툴이라는 회사 아시잖아요? 페스툴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도미노라는 게 있어요. 도미노 툴이 있는데, 걔가 이 비스켓 조이너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페스툴이라는 데가 이 궁극의 페라리라고 굉장히 고가잖아요. 비슷한 장비인데 그 장비는 뭐 거의 15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써보려고 이런 마키다사에 좀 더 저렴합니다. 많이 저렴한데 이 제품을 구매해봤습니다. 비스켓 조이너라고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특이한 공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공구고요. 집진기하고 몇 가지 품이 들어있는데 이게 다네요. 이 정도 들어있는데, 비스켓 조이너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비스켓 조이너인가 하면, 이 기구를 통해서 나무를 체결할 때 사용하는 이 부품이 딱 비스켓처럼 생겼어요. 정말 뭔가 진짜 비스켓처럼 생겼죠.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렇게 나무들을 이면으로 접착을 할 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저희가 본딩을 하든 뭐 다 하면 되는데, 이게 측면으로 연결할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측면으로 연결하면 그냥 본딩만 해서는 이 꺾어지는 걸 감당을 못 할 겁니다. 그럴 때 내부에 홈을 파서, 내부에 중앙쯤에 내부에 홈을 파서 이 비스켓이 그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어 개를 만약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단단히 고정이 될 거잖아요. 꺾어지는 힘을 좀 잡을 수가 있겠죠, 본딩을 하면. 이 비스켓을 삽입할 수 있도록 이 목재의 측면 부위에 이렇게 홈을 팔 수 있는, 이 절반 홈이 파지겠죠. 이쪽에 절반 홈이 파지고 다른 부지에 절반 홈이 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계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키다사의 비스켓 조이너 기구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목재에 이제 홈을 내는 건데, 우선 이제 보여드리면 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날이 원래 보통 숨어 있어요. 일단은 숨어 있다가 이 기구를 잡고 이 앞쪽에다 이렇게 밀착을 하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날이 나오죠. 이 날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날이 나오는 부위, 그 부분을 조절을 하면서 깊이를 조절해서 적당한 깊이로 맞출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날을 교체할 때 어떻게 교체하는지를 보여드리면, 뒷부분에 풀르는 노브가 있는데 이걸 풀르면 이렇게 제껴집니다. 모양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자세히 보시면 그 그라인더, 충전 그라인더와 거의 뭐 유사하게 생긴 거예요. 사실 거기에 이런 장비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 형태예요. 제가 다시 채워보겠습니다. 채워보고 18V, 마키다의 18V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라 제가 이건 베어툴로 구매를 한 겁니다. 배터리 부분 없이 구매를 했고, 이런 형태고, 목재를 제가 대고 한번 보여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목재에 구멍을 뚫으려고 합니다. 뚫으려고 하면 어떻게 조절을 하는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고정하는 건데, 고정핀인데 지금 풀어보면 이 손잡이 부분을 돌려서 높낮이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 지금 움직이죠. 여기 렉 앤 피니언이라고 그 기아 부분이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다른 작업을 하느냐고 나무로 전에 이 톱니바퀴 가지고는 제가 그 우드 기어라고 벽면에 거는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만들어 봤는데, 그거를 이렇게 평면으로도 기아를 좀 만들어 본 거예요. 만들어 봐서 이게 렉 앤 피니언입니다. 여기 렉이고 여기 피니언이고 그런 형태인데, 이 렉을 고정을 하면 피니언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움직여 다닐 수가 있는 거고, 또 거꾸로 이 피니언이라는 부분을 고정을 하면, 얘를 고정을 하고
이 렉 부분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어주면 얘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형태 제품입니다. 이 부분이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이 피니언을 돌리면 이 렉을 타고 이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조절하는 게 아니고 부재가 제가 지금 24T짜리, 24mm짜리 나무를 준비해 봤는데 24mm 중간이 12mm 정도 될 거잖아요. 홈을 파면 가운데 파는 게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측면에 보면 눈금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눈금 표시가 있어서 얘 피니언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24T니까 12mm 정도에 맞추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조절해 볼게요. 12mm에 맞추고 이렇게 고정을 하면 이제 높이는 고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높이는 고정이 됐어요. 비스켓이 들어갈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비스켓이 들어갈 부분이 어떤 얘기냐면 기계를 이렇게 밀면 이 날이 나오는 길이를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윗부분에 여기 보이시죠? 볼트 보이시죠? 이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걸리죠? 걸려 쓰게 되어 있는데 이 걸리는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들어가게, 더 적게 들어가게 이걸 돌려가면서 스위치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0 부위에다 놔보면 이게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많이. 그래서 조금밖에 안 들어갈 겁니다. 요만큼밖에 안 들어갈 거고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스토퍼를 0에다 두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날이 8mm 정도가 나오게 돼 있다고 지금 설명서에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10으로 조절을 하면 10mm가 나오고 또 이런 단계를 거쳐서 10, 20, 또 SD 맥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맥스에다 한번 놔볼게요. 어떻게 되나? 맥스에다 놔보면 이거 날 잘 보세요. 얼마큼 나오나? 맥스에 놓으면 20mm가 나옵니다. 많이 나왔죠. 20mm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편하게 이 스토퍼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날 길이를 조절하면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비스켓 조이너가 편한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일부러 좀 미리 비스켓을 준비해 놨는데 이 마키다사에 쓰는 이 비스켓에 보시면 숫자가 써 있어요. 이건 좀 20이라고 대자입니다. 큰 건데 20이라는 비스켓을 사용을 하려면 이 숫자를 20에 맞춰두면 이 비스켓과 정확하게 맞는 깊이로 파지게 되는 겁니다. 20에 놔두면 이렇게 조절을 하면 이게 맞는 거고 또 대중소가 있는데 가장 작은 비스켓이면 훨씬 작아요. 얘보다 훨씬 작죠? 훨씬 작은데 이 작은 비스켓은 숫자가 0이 써 있습니다. 0이 써 있다는 얘기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가장 조금 나오는 깊이로 이 스토퍼를 0으로 조절을 하면 이렇게 8mm가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절반이니까 이 비스켓의 폭이 제가 보기에 16mm란 얘기인 겁니다. 근데 16mm면 빡빡할 테니까 15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mm가 들어가면 이쪽 8mm, 이쪽 8mm 들어가면 적당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부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비스켓에 맞춰서 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깊이를, 파지는 깊이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건 이렇게 평면 직각으로 잘라져 있는 나무에 비스켓을 넣기 위해서 홈을 파는 경우고요. 만약에 각을 쳤어요. 이 제품을 제가 이건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목재를 45도 정도로 각을 쳤다 그러면 각을 친 부분에는 얘를 어떻게 파야 되는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른쪽에 각도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핸들을 풀고 이 핸들을 풀면 이렇게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각도가 조절이 되죠? 옆에 측면에 다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데 45도로 맞추면 이게 45도입니다. 45도로 맞추고 이렇게 고정을 하면 45도 각재에 이런 식으로 홈을 팔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파지겠죠? 그리고 45도로 파져 있는 목재를 이렇게 평면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90도 각도로 고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비스켓을 안 넣고 그냥 본딩만 해서 채운다 그러면 클램프로라도 이렇게 물어서 조인단 말이에요. 그건 그래도 그나마 가능한데 40도 각도로 각을 쳐서 이런 형태로 모양을 만든다 그러면 얘는 클램프를 걸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비스켓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독일 제품인 페스텔 제품과는 다르게 일본 제품이긴 한데 마키다사요. 여기서 나온 게 각도 조절도 아주 편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비스켓을 삽입할 수 있는 홀을 파낼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제가 배터리 한번 체결해 보겠습니다. 배터리를 체결해 보면 또 요
마키다 아사의 이 제품은 또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배터리를 체결을 하면 보이시죠 여러분? 빨간불이 지금 깜빡거렸죠? 깜빡거렸다는 얘기가 배터리가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제품이 이렇게 꼽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일 뿐만 아니라 이 불빛이 왜 깜빡거리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일단 한번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스위치를 넣어보면 이런 소리가 나면서 아까 보여드린 안에 톱날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스위치가 고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제 배터리를 빼볼게요. 스위치가 만약에 이렇게 온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르고 배터리를 끼우면 아주 위험할 거잖아요. 날이 돌아가잖아요. 아까 불이 빨갛게 깜빡거린 이유가 스위치가 지금 온 상태인지 오프 상태인지를 체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르고 온 상태를 켜놨어요. 켜놓고 배터리를 끼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보여드릴게요. 배터리를 끼우면 보이시죠? 빨간색 불이 계속 깜빡이면서 뭔가 위험한 상태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안 돌아가고. 그래서 스위치가 켜져 있구나 하고 스위치를 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스위치를 누르면 당연히 동작을 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사고에 대비해서 여기는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반 저희 그 무선 핸드 그라인더 있잖아요. 그라인더에도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능 같은데 제가 쓰는 보쉬나 디월트에는 이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마키다사에서만 특별히 만든 기능인 것 같은데 안전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의 무게가 설명서에는 3kg라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저울을 준비해 봤거든요. 몇 킬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0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이렇게 올렸더니 무게가 2.6kg라고 표기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인가 배터리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배터리를 올렸더니 3.2kg, 3.28kg가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무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체 무게는 배터리를 뺀 무게는 2.6kg입니다. 2.6kg고 2.6kg고 무브 RPM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날이 있죠. 날 회전수가 6,500rpm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라인더가 거의 2만 rpm까지도 가는데 그라인더보다는 더 낮은 속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6,500rpm이고요. 그리고 18V 마키다사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제가 베어툴로 구매를 해서 배터리 제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제품이고요. 안전장비도 달려있고 스위치가 온된 상태에서 배터리를 껴도 안 돌아가게 그리고 부속으로 이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일반 그라인더처럼 날을 교체할 수 있는 스패너입니다. 어떻게 교체하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뒷부분에 이 스위치를 풀면 여기가 열립니다. 날 부분이 열리고 이 위쪽 부분에 보면 스토퍼가 있어요. 여기 스토퍼가 있어서 이 부분을 누르면 날이 고정이 되겠죠. 일반 핸드 그라인더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누르고 날을 돌리면 이렇게 고정이 되잖아요. 고정이 되면 이 스패너를 가지고 날을 풀러서 바꾸고 체결하고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먼지가 이게 집지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안 해봤는데 왜 그러냐면 날이 이 내부에 방처럼 생겨 있는 방금 보여드린 이 부분 안에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집진구가 달려 있습니다. 집진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하면 먼지가 거의 안 날 것 같고요. 분명히 홀을 파내는 거라 먼지가 많이 나오긴 할 텐데 이 집진구를 통해서 아주 편하게 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키다사 제품들에는 보통 이런 집진망이 들어있는데 이 망을 여기 끼우면 집진기를 통하지 않더라도 일부 100% 다는 아니라도 한 90% 정도는 이 주머니 안에 먼지를 모을 수 있는 거죠. 먼지를 모았다가 모아지면 빼서 털어내고 다시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판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직소에도 디월트 직소에도 플라스틱 판을 아래쪽에 붙이고 끼우고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 같아요. 위쪽에 이 부분에 얘를 체결을 하면 이렇게 체결을 하면 목재가 상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목재에 흠이 많이 나잖아요. 그 흠 나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헐거우네요. 헐거워서 느낌이 조금 헐거운데
뭐 얘는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높이 조절하는데 오히려 정확할 것 같고요. 사용하지 않는 게. 앞쪽 부분에 있는 스토퍼로 간단하게 비스켓이 파지는 깊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측면 부분에 요 회전판을 통해서 각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마키다사의 비스켓 조이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공구의 끝이 도대체 어딜까요? 제가 처음에 이 비스켓이라는 걸 보고 아니 웬 목공의 비스켓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나무를 체결할 때 도그웰 지그라는 걸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서 일반 그 목 다보 있잖아요. 다보를 꼽아서 양쪽을 맞추는 경우는 많이 제가 봤는데 비스켓 형태로 만들어서 체결할 수 있게 만들이라는 생각은 못 해봤잖아요. 어떻게 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이 공구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뭔가 새로운 공구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 이 형태가 나온 지는 물론 뭐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쓰는 게 처음인데 공구의 끝이 어디일까 참 너무 궁금해요. 시연 영상을 통해서 비스켓을 어떻게 체결하는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스켓이 제가 이 높이를 맞추고 있는데 이 높이에 맞게 똑같이 끼워줄 수 있도록 선을 그어야 되겠죠? 똑같이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긋고 이쪽에도 긋고 이렇게 두 군데 비스켓을 끼워 볼게요. 끼워 보려면 자,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부젠을 먼저 빨간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스켓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이 파진 거예요. 대자를 넣어보면 이렇게 끼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끼워지죠, 여러분? 딱. 반대쪽에도 똑같이 맞추게 제가 선을 그어놨잖아요. 선을 그어놓은 거에 맞춰서 이렇게 자, 홀을 뚫었습니다. 홀을 뚫었으면 보시다시피 이런 홀이 파져 있고요. 아까 제가 높이를 맞췄잖아요. 높이 선을 맞춘 게 이렇게 맞춘 거잖아요. 선을 맞춘 대로 본딩하기 전에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스켓을 넣고 양쪽에 홈을 맞게 체결을 하면 지금 높이까지 정확하게 맞추면서 이렇게 맞춰지면서 체결할 수 있는 거죠. 본딩을 안 했는데도 지금 힘이 버텨지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본딩을 해서 체결을 하면 본딩을 다 하고 이 비스켓 내부에도 본딩을 하고 체결을 하면 완벽하게 이렇게 붙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